안녕하세요. MT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는 두산밥켓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 일부 계열사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 주주들 중심으론 이제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제 결정된 이 합변 비율과 교환 비율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비율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의 주주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는 게 이제 주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왜 밥켓과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현재 출렁이는 계열사의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제 보이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두산그룹이 어떻게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는지 3단계에 나눠서 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두산그룹의 현재 지배구조입니다.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여기 두산로보틱스 이 세 회사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두산에너빌리티의 회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인적 분할이 이번 지배구조의 개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 원자력과 SMR 사업을 하는 사업부문 두산에너빌리티와 이 두산밥켓을 달고 다니는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분할 비율은 사업부문 76대 투자부문 24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사업부문 주식 76주, 투자부문 24주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사업부문 두산에너빌리티와 이제 두산퓨얼셀 이렇게 묶이면서 클린에너지라는 사업을 한 축을 맡게 되고요. 2단계는 분할된 투자부문 에너빌리티가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보틱스가 이렇게 에너빌리티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부분의 교환 비율은 한 주당 0.03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부문은 이렇게 소멸하게 되면서 이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게 됩니다. 아까 24주의 주식을 갖게 되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투자 부문 주주들은 24주를 주고 로보틱스 주식 3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애초에 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100주의 주주라면 사업 부문 주식 76주, 그 다음에 로보틱스 주식 3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 밥켓의 변화입니다. 투자부문 에너빌리티와 이게 로보틱스가 한 회사가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산밥켓은 로보틱스의 이제 자회사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현재 상장사인 두산밥켓을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상장 폐지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장 폐지를 어떻게 시키느냐, 로보틱스 신주와 밥켓의 주식을 맞바꾸는 형태인 포괄적 주식 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로보틱스가 현금을 주고 밥켓의 주식을 사는 공개 매수 이렇게 방법으로 이제 상패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주식끼리 맞바꾸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와 밥켓만 떼놓고 보면 로보틱스와 밥켓의 교환 비율은 1대 0.63주인데요. 두산밥켓 주주라면 보유한 주식수에서 0.63을 곱하면 받게 되는 로보틱스 주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면 이 에너빌리티 사업 부분이 되는 이 부분이 클린에너지 사업 부분을 맡게 되고요. 이 부분은 스마트 머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사업 구조가 세 축으로 나눠지는 사업 구조 개편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두산 측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 사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군끼리 모아서 클러스터화하는 게 이번 사업 재편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지배구조 발표 이후 밥켓과 에너빌리티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에 대해서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식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로보틱스와 밥켓의 교환 비율은 1대 0.63주입니다. 교환 비율을 봤을 때 밥켓의 기업 가치보다 로보틱스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밥켓이라는 빵 한 조각을 주면 로보틱스 빵 0.63 조각을 받게 되는 거니까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장사의 경우 교환 비율은 이제 최근 주가의 흐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현재 내고 있는 실적이나
보유한 자산 뭐 이런 가치보다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주식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건데요. 문제는 로보틱스는 이제 실적 대비, 현재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보틱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500억, 영업 손실은 이제 19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6조 원이 넘습니다. 로봇이라는 산업이 이제 미래 산업, 유망한 산업 이렇게 평가를 이제 시장에서 받고 있다 보니 현재 실적과는 무관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소형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 밥캣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 흐름은 실적 대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밥캣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이제 10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도 이제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이제 계열사 내에서도 알짜 회사로 꼽히는 곳입니다. 두산이 과거 유동성 위기로 이제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을 때도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조기 졸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 12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두산 밥캣의 시가총액은 이제 5조 4천억 원인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건설기계 분야의 성장성이 로봇보다는 낮다고 보고 로보틱스의 가치를 더 이제 높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매출 10조 원 밥캣이랑 500억 로보틱스가 이제 주식을 교환하는데 어떻게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캣 투자자들 중에서는 밥캣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낮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회사의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건데 졸지에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면서 로보틱스의 주주가 돼버린 거죠. 또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실적과 재무 상황 그리고 그룹 내 캐시카우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배당 이런 것을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비교적 안정성에 초점을 둔 투자자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가치주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로보틱스는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현재 실적은 별로이지만 앞으로 커질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일종의 베팅을 한 성장주 투자자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중시한 밥캣의 가치주 투자자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간 로보틱스 성장주 투자자 약간 이렇게 투자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서 로보틱스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밥캣 주주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것보다 더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 있는 로보틱스의 주주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로보틱스가 100% 밥캣 지분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밥캣의 가치 역시 로보틱스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이건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고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왜 로보틱스의 리스크를 같이 떠안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산그룹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진 않지만 밥캣은 좋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을 끌어와서 로봇 산업에 투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로보틱스한테 흘러가는 거 아니야? 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 이후 일부 증권가 레포트에선 밥캣 주주 입장에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삼성증권이 지난 금요일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재무제표상 변화가 미미하고 기존보다 더 이런 시너지가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다.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로보틱스의 주식을 갖게 되는 에너빌리티의 주주들도 불만족스럽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로보틱스와 밥캣은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이 불만족스럽다면 에너빌리티 주주는 인적 분할로 나눠진 이제 투자 부문의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가 합병할 때 기준이 되는 이 합병 비율이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에너빌리티 투자 부문은 사실상 밥캣만 떼고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밥캣을 넘겨주고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 합병 비율이 로보틱스는 시가로 산정이 되니까 시가는 아까 되게 높게 평가가 된 거죠. 시가로 산정이 된 반면 투자 부문은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본질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로보틱스의 높은 시가 총액과 투자 부분의 낮은 본질 가치
것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시가총액 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해지면 에너빌리티의 주주는 로보틱스 신주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만약에 인적 분할이 된 이후에 투자 부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가 흐름의 기준에 따라서 시가총액과 시가총액으로 이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피해를 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산에서는 인적 분할로 투자 부분이 이제 비상장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을 이제 본질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택했다고 하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밥캣의 지분을 넘겨주고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못 받는 이제 형태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정해진 교환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제 합병 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이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내고 자기의 이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밥캣은 5459원에 주식을 매수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총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무산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주가 흐름을 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5459원을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이제 요구할 주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밥캣 주주 토론방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이제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총 금액이 총 6천억 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무산이 됩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발표 이후 주목할 부분은 또 하나가 바로 주가 흐름입니다. 발표 다음날 계열사별 주가 흐름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23.9%, 두산 밥캣 5%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4%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을 기준으로 두산 밥캣은 전거래일 대비 이제 7% 넘게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고 로보틱스도 이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주가는 좀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환 비율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밥캣 한 주를 주면 로보틱스 주식을 0.63주를 주는 포괄적 주식 계약으로 이렇게 개편이 진행이 됩니다. 로보틱스는 이제 8114원, 밥캣 5612원 기준으로 1대 0.63으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 거죠. 여기서 고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 로보틱스의 주식을 이 비율에 따라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발표 이후에 주가가 뛰고 내리더라도 이 교환 비율과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흐름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다음 날인 로보틱스는 주가가 23.9% 오른 105,700원, 밥캣은 5% 오른 54,600원입니다. 로보틱스가 굉장히 크게 뛴 데 반해서 밥캣은 덜 뛴 거죠. 그럼 극단적으로 이 주가가 1원도 변하지 않고 주주 명부가 폐쇄되고 합병을 위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날까지 이 가격이 쭉 이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5,700원, 밥캣은 54,600원으로 쭉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교환 비율이 1대 0.63으로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밥캣의 가치는 로보틱스의 105,700원에서 0.63을 곱한 66,591원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이 교환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밥캣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66,591원짜리의 주식을 54,600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요. 한 주당 거의 12,000원의 이제 차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환 비율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의 상승폭이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이제 좀 예상을 해보면 향후에 이 주가도 1대 0.63주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이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캣의 주식이 현재 가격에서 크게 뛰면서 로보틱스의 상승폭을 따라갈 거다라는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교환 비율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아까 보여드렸던 1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로보틱스는 88,000원대가 이 교환 비율에 딱 맞는 가격입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 주가는 두 주식이 계속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산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안, 그리고 왜 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계열사 주주들이 불만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주주의 개인의 이제 의견은 무시되고 권리는 무시되고 회사의 관점에서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안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 얼음물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또 두산그룹의 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